그리고 또 하나, 이 벤츠의 무조건 장점은 이 S클래스의 이 상징, 엠블럼. 이 엠블럼, 이 마크가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운전했을 때 지금 방지턱 넘었거든요. 와, 요철을 넘는 그 구간이 정말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야, 잠깐 들었는데 기가 막힌데? 좋다. 야, 스피커가 13개래. 이 2열에서 느껴지는 전동식 썬블라이저. 와,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신차원 중카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은요, 바로 벤츠의 상징인 S350D 디젤 모델인데, 디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디자인적, 그리고 정숙성, 그리고 연비 모든 게 다 뛰어난 차량을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1억 5,160만 원짜리의 차량이고요, 지금 블랙시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 비용은 따로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야, 롱바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긴 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5m가 넘다 보니까 골목을 간다고 했을 때는 운전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게 후륜 조향이 없는 모델이다 보니까 유턴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전장이 길면은 한 번에 돌기가 좀 힘들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숙성 그리고 연비를 생각하다 보니까 휠을 좀 더 줄인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정말 19인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헤드라이트 부분을 보시면요, LED 멀티빔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녁에 보면 그렇게 근사하다고 하는데, 낮에 보더라도 이 눈이 3개인 게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야, 벤츠 하면 뭐죠? 바로 이 배지입니다. 이 배지를 보시면요, 제가 이 배지 달린 벤츠 차량을 처음 운전해 봤는데, 야, 왜 벤츠를 타는지 저는 직관적으로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성공했다,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딱 뒤에 봤을 때, 그리고 앞에 봤을 때 느껴진 이 고급감은 영상으로 그냥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게 이 트렁크 공간의 깊이입니다. 이 깊이가요 굉장히 깊습니다. 아마 골프백을 자주 실으신 분들이 이 차량을 탈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지 골프백을 세로로 실을 수 있게 굉장히 깊게 파져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이 밑에 이제 여기를 표현하면 지하 1층이라고 표현하죠. 지하 1층을 봤을 때는 좀 깊이감이 조금 아쉽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깊이감 정말 깊습니다. 동굴 같죠? 그리고 트렁크 닫히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조금 경박스럽게 좀 닫히는 것 같네요. 지우구를 보면 당연히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디젤이죠. 다만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 그런 지우구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기 전에 한번 차를 먼저 닫아 볼게요. 이 차는 고스 클로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저절로 닫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썬블라이드가 있죠. 썬블라이드가 전동이라는 점, 이게 바로 고급차의 상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빈틈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썬블라이드가 완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2열에서는 통풍 시트가 이 차량으로 오더라도 없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뒤에 부메스터 오디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178에 70kg 정도 되는 건장한 남성인데, 그냥 동승석에 누가 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시트 포지션을 봤을 때도 주먹이 하나, 한 반 정도가 들어가는 공간이 남고요. 이 시트 각도가요, 2열의 각도가 팔 거치대에 팔을 놨을 때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게 숏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전장 길이가 아무래도 길고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2열에서 느껴지는 공간감은 아쉬운 게 전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 중간에는 조금 볼록 튀어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역시 공조장치로 조절할 수 있는 에어컨 공조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4존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2열에서도 그리고 1열에서도 각각 파노라마 썬루프를 개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독서등도 있고요. 이게 1억 5천이 넘는 차량에도 불구하고 나파 가죽이 아닌 점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천연 가죽의 장점은 관리가 편하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죠. 자, 이제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야, 벤츠의 핸들, 이거는 정말 상징적인 핸들인데, 벤츠의 트레이드 마크, 바로 운전석에서 보이는 저 벤츠 배지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제가 이런 차를 처음 타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요, 야, 성공해서 S클래스 무조건 타야겠다 라는 생각을 어르신들이 왜 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장점은 이 R을 누르게 되면은 이 동승석에 있는 좌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포르쉐 같은 경우는 제가 타봤을 때는 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조절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R을 놓고 이렇게 조절했을 때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한 전 장점이라고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G80이나 렉서스는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누르면서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그리고 역시 신형답게 12.3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웬만한 건 다 조절이 가능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벤츠 350D가 가장 가성비 있는 벤츠지만 정말 1억 5천이란 가격을 생각하면은 아깝지 않은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해보고, 이 차량이랑 비교되는 게 BMW 730 디젤 모델이 있죠. 그 차량도 가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할인으로 따지면은 벤츠가 조금 더 약하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든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급 되면은. 자, 이제 바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 한번 들어와 봤는데, 야, 역시 S클래스답게 실내 내부 공간이라든지 정숙성 너무 뛰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운전했을 때 지금 방지턱 넘었거든요. 와, 요철을 넘는 그 구간이 정말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넘어볼게요. 느껴졌어?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그치? 이게 무슨 기능이지? 이게 에어서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무스하게 넘는 것 같아. 에어서스가 있는 차량마다 다르겠지만 S클래스는 조금 정숙성을 좀 더 선호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서스가 그 정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이 차는 원래는 2열 쪽에 맞춰준 게 아니라 운전석에 맞춰준 거잖아. 맞아, 이게 아무래도 기사를 두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타는 차가 아니다 보니까 2열보다는 아마 1열에 더 신경을 썼을 거야. 근데 2열에 탔는데도 뭐 불편한 건 뭐 그런 게 없는데 아예. 그리고 난 놀랬던 점이 이게 가솔린 차량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조용한 거는 비싼 값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디젤이 아닌 가솔린 탔을 때는 얼마나 더 정숙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나는. 이 차가 얼마짜리지? 이게 1억 5천짜리야. 1억 5천? 근데 이제 할인이 한 1,300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한 1억 3천 정도에 구매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앉은 시트가 이게 블랙 시트란 말이야. 근데 이게 브라운 시트랑 베이지 시트로 하면은 옵션이 각각 한 73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 난 브라운 색깔이 확실히 예쁘긴 하더라. 그렇지. 아무래도 블랙에 브라운이 가장 많이 팔리고, 그리고 블랙에 베이지를 선호하거나 화이트에 베이지 선호하는 분도 꽤 있더라고. 자, 여러분, 제가 이거 1시간 정도 탔는데 일단은 너무 정숙해요. 그러니까 정숙하다 못해 조용하다 할까? 근데 이게 디젤이 맞나 싶고요. 이게 왜 그런지 봤더니 48V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연비도 좋아졌고, 그리고 정숙성도 좋아졌고, 그 때문에 더 착자감도 좋아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6기통 디젤 정말 훌륭합니다. 4기통 디젤부터는 덜덜거림이 심하다고 하는데, 제가 2000km밖에 안 된 차량에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S의 뽕맛이 정말 취합니다. 너 네 차는 렉서스잖아, 그치? 그치? 이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거 같아? 이 차 더 사고 싶어진다 생각이 들어? 당연히 차 가격이 2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능력만 되면 S클 너무 좋지. 그러다 보니까 S350D 꿈의 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나는 가족도 태우고 멋으로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은 내 나이 때도 S350D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확실히 이제 뭔가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면 이 벤츠 이게 나는 제일 무게감 있다 생각. 그치. 그리고 사실 S랑 뭐 ES랑 비교할 차가 아니지. 무조건 S지. 차가 연비가 얼마큼 나오지? 이게 뭐 한 평균 13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시내 주행하고 고속 주행하다 보면 뭐 덜 나오고 더 나오기도 하겠지만 한 평균 11에서 13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나도 이 차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봤는데 앰비언트 그 기능이 색깔이 64가지가 있다고 들었어. 맞아. 그게 나는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맞아. 그 벤츠가 앰비언트가 굉장히 그냥 우세잖아. 그래. 근데 그걸 다 따라한 게 뭐 BMW 그리고 뭐 폭스바겐 이렇게 다 따라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낮여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앰비언트가요 굉장히 다채롭게 색상이 표현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벤츠는 역시 벤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호화롭습니다. 타면은 G80 타고 GV80 타고 여러 차종을 최근에 다 타보니까 이 차가 진짜 전장이 길구나 라고 확 느껴지더라고요. 운전할 때 진짜 이 본네트 길이가요 굉장히 긴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벤츠의 무조건 장점은 이 S클래스의 이 상징, 엠블럼. 이 엠블럼, 이 마크가요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 제가 2,300을 탈 때는 이게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S클래스에 저게 뭐 배치고 보여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야, 저게 보이니까 내가 조금 더 한 발짝 성공에 다가갔구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야, 저거 마크 하나가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S 플러스에 딱 놓고 딱 달렸거든요. 이게 딱 치고 나간 느낌이, 와, 그냥 약간 잠수함처럼 물에 딱 깔아서 슉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힘이 막 딸리고 막 뭐 안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나가긴 나가는데 조금 더 얌전하게 깔아주면서 나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서 난 궁금한 게, 내가 아직 2열 안 타봤잖아. 2열에서는 뭐 잔진동 이런 게 안 느껴지나? 편한 것 같아.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동이 느껴지거든. 차 안에도 정숙하니 좋고 뭐 그게 불편한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지금 이제 회장님이 된 느낌? 숏바디인데 회장보다는 본부장님. 약간 좀 오바했다. 회장은 좀 그렇고 본부장 정도 된 느낌이야. 맞아. 괜찮더라고 이거. 자, 내가 한번 밟아볼게. 오. 디젤이라서 이게 좀 힘이 좋아, 확실히.
또 6기통이잖아 이게. 아. 뒤에 2열에서 느꼈을 때는 응. 와 이게 밀렸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 파워가 있다는 뜻이지. 그렇지. 근데 약간 터보력이 좀 있긴 하다. 아 좋다. S클래스 이참에 한번 타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S350D로 입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좋아요. S580 얼마나 좋다는 거야. 궁금하지? 나 진짜 한번 타보고 싶어. 기회가 있을까? 당연하지. 시승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차를 제가 너무 좋다고만 평가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1억 5천인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봐, 유턴했을 때는 전장이 이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후륜 조향의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돌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실제 운전해보니까 전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렉서스 끌 때는 후륜 조향이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한가 생각을 했는데 5m가 넘는 이 차량을 끌다 보니까 후륜 조향이 정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GL2도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시승할 거거든요. 그 차량도 후륜 조향이 없습니다. 1억 5천대의 차량에 후륜 조향이 없다는 거는 요즘 옵션을 너무 빼먹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나파 가죽이 아닙니다. S클래스 하면 그래도 나파 가죽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차량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그걸 유지하다 보니까 이 급에서는 옵션을 좀 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또 스피커 있잖아. 맞아. 스피커 한번 또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벤츠의 상징 부메스터 스피커 한번 음질 시청해 보겠습니다. 야, 잠깐 들었는데 기가 막힌데? 좋다. 야, 스피커가 13개래. 봐봐, S350이 이 정도인데 그 위에 있는 등급 있잖아. 그 차는 얼마나 더 좋을지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 그것도 한번 타보고 싶단 말이지. 아니, S클래스 680 마이바흐가 있거든? 마이바흐 말 다 했지. 그 차량 3억이 넘어가. 그럼 이거에 그냥 2배가 넘는 차량이잖아. 근데 그 차량은 당연히 2열에 좀 더 치중을 했겠지. 근데 나같이 운전을 좋아하고 자주 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보면은 S350D 무조건 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S350D가요 1,300만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고요. 요즘 입항 물량이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기를 걸어 주신다면은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맞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신차는 준카 꼭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제가 한번 2열에 타봤는데 지금 운전석 시트 포지션을 저의 기준으로 한번 맞춰놓고 제가 앉아봤습니다. 주먹에 2개가 들어가도 남습니다. 아까 제가 2열에서 이렇게 보조석에 탔을 때 그 시트 포지션을 봤는데 1개 반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운전했을 때 그 시트 포지션 그대로 두고 2열에 탔을 때는 주먹이 2개가 넘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2열에서 느껴지는 전동식 썬블라이저, 와, 기가 막힙니다. 최근에 수동식만 타다 이 전동식 보니까 퀄리티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S클래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청민아, 너 운전해봤을 때 어때? 난 신기한 게 HUD가 있잖아. RPM이 나오네. RPM이 나와. 나 이거 처음 봤어. 우리 그치? 다른 거 벤츠 봤을 때는 RPM이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 근데 사실 의미는 없지. 근데 육안상 막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 좀 훌륭하다. 차체가 무거워가지고 핸들이 무거울 줄 알았거든? 근데 무겁지도 않네, 그렇게 생각보다는. 진짜 나는 생각보다 무겁던데. 그래? 이게 여러분, 그래서 시승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개개인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2열에 딱 탔을 때 느껴지는 게, 너가 아까 그렇게 편하진 않다 했잖아. 근데 생각보다 편해. 그리고 일단 헤드룸이라든지 뭐 레그룸 같은 게 너무나 여유롭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확실히 좋네. 뒤에 그런 기능이 있어. 대부분 원래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서만 조절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거 좋다. 자, 여러분, 제가 기사는 없지만 S클래스를 산다면은 S350D 한 번쯤 고려를 해볼 만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S클래스 350 디젤 모델을 타봤는데, 이거는 포매틱이기 때문에 하륜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40 디젤 모델이랑 충분히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S클래스가 맞는지, 그리고 BMW가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S클래스 한 번쯤 소유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차는 준카, 리스렌트, 현금 할부 모두 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종이 있다 그러면 대표님들을 위한 차종을 제가 즉시 그리고 전국에서 찾아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장 저렴한 가격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를 원하신다면 신차는 준카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